봐봐요. 그러면 정해봐. 로베스 피에르가 아마 그 문제 중에서는 제일 잘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무슨 공예야? 국민공예다. 국민공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무슨 정치를 했어요? 무서운 공포 정치 해가지고 귀족이랑 반대파 많이 죽였죠. 길로틴으로. 그래서 죽일 때 뭐를 이용했어요? 무슨 재판소? 혁명. 외워야 돼. 이거 나와 시험에. 혁명 재판소 했고, 또 권력 잡은 게 무슨 위원회였어? 공안위원회였죠. 그러면 로베스피에로가 공포 정치할 때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계속 전쟁 중이었죠. 그렇죠? 그럼 전쟁 중이니까 물자가 모자르고 수출입이 안 되니까 물가가 뜨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슨 가격제까지 했어요? 최고 가격제까지 했고, 또 군대가 모자라니까 모든 남자들을 잡아다가 무슨 죄를 했어? 징병제를 했죠. 징병제. 그 다음에 봐봐. 이 사람은 굉장히 급격해요. 자, 무슨 선거를 하려고 했어요? 보통 선거를 하려고 했지만 일단 전쟁 중이라 실현되지 않았죠. 무슨 몇 년도? 73년에 한 번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뭘 하느냐? 로베스피에르는 또 뭐가 있어, 여러분? 최고 가격제. 그 다음에 자, 해보자. 봉건적. 제일 중요하죠. 봉건적 공납의 무슨 폐지. 이거 무조건 외우랬죠?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하고, 그와 동시에 토지개혁 혹은 토지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토지를 분배했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누구나 평등한 사회야. 평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이 사람 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야.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의무 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은근히 로베스피에르의 개혁은 거의 다 실패하지만 무슨 내용이 계승해요? 나폴레옹이 계승해서 비슷해 보이는 거야. 나폴레옹도 여러분 나중에 국민 의무교육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 국민 개병제하고. 그러면 원래 요때 나폴레옹도 원래 귀족이라 제거당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로베스피에르 동생이랑 친했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동안 로베스피에르 밑에서 승승장구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로베스피에르가 죽자마자 바로 죽을 뻔했는데 갈아타가지고 나중에 출세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나폴레옹이 뜨기 시작한 건 누구 때부터야? 로베스피에르.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절대 로베스피에르는 틀 일이 없어. 의무교육도 로베스피에르. 의무교육. 아니 생각해봐. 얘기해줄게 여러분. 로베스피에르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도살자다, 인간 백정이다라고, 한쪽에서는 정말 위대한 개혁가라고 해.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해볼게요. 이 당시 IT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갑자기 로베스피에르가 우리는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 우리는 흑인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로베스피에르야. 그러니까 대다수가 뭔 말이야. 우리 지금 자유와 평등으로 혁명을 하는데 우리도 사람이면 흑인도 사람이다. 근데 왜 걔네들을 식민지로 삼고 계속 노예를 삼느냐.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여러분 노예제 폐지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IT에서 투생 루베르티를 알죠? 그런 사람들이 환호한 거야. 환호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IT 독립운동이 무르익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내가 또 어쩌면 다르게 본 게, 보통 혁명 부르짖으면서 기득권은 안 놀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시대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야. 심지어 서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칸트도 흑인을 비하했어. 흑인은 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천박하게 태어났다. 좀 지적 능력이 딸리다. 라고까지 얘기했어, 솔직히 칸트가. 그런데 동시대인데 로베스피에르는 흑인도 우리와 동등하다. 나는 나중에 식민지도 포기하겠다. 그런 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지. 귀족과 부르주아와 일반 시민이 있으면 일반 시민도 동등한데 돈이 없으니까 자식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생을 하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의무교육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뭐랄까, 역사에서는 뭐 나쁘게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보기엔 굉장한 선구자야. 왜냐? 보통 선거도 여러분 이거잖아.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겠다. 이거 언제 이루어져? 20세기 이루어지잖아.
200년이 빠른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너무 죽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 로베스피에르가 무슨 적이 많아? 정적이 많아요. 게다가 어느 날 국민공회 가서 회의를 하는데 반대파가 뭉쳐서 갑자기 로베스피에르를 탄핵을 한 거야. 그 로베스피에르가 급하게 집으로 도망갔어. 근데도 내가 봤더니 이상한 게 로베스피에르를 지지하는 많은 군인들이랑 민병대가 모여서 명령만 내리시라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다. 다 집에 보내. 아 잠깐만. 자기 죽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 국민공회에서 쿠데타가 일으켜서 자기를 체포하려고 그래. 그거 듣고 로베스피에르 부하들이 군사 모으고 지지자들이 막 군사 데려와서 싸우자고 하면 이길 수도 있거든. 근데 갑자기 다 돌려보내. 돌려보내고 하숙집으로 가. 갔을 때 두 가지 썰이야.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혹은 반대파가 했는지 턱에다가 총을 쏜 거야. 턱이 나가. 턱이 나와서 말을 못해. 그 상태로 체포돼. 체포된 상태에서 재판 없이 사형해가지고 로베스피에르랑 친구랑 다 사형당해.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자, 1794년 테르 미 도르의 10번 해볼게요. 테르 미도르의 반동이 뭐냐? 요 테르 미도르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달력 이름인데 프랑스에서 그 7월 달을 테르 미도르라고 부르나 봐. 그래서 7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거를 10번 테르 미도르 뜨거운 계절 7월 달에 반동이 나가지고 로베스피에로와 그의 부하들이 다 사형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런 느낌이야. 내 착각일 수 있어.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에서 탄핵당하고 체포력이 떨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해주러 왔는데 거기서 싸우자라고 하면은 혁명파끼리 내전이 나겠지. 그럼 혁명파끼리 내전이 나면 정말 내란이 나면은 어떻게 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만 좋겠지.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내전 나는 것보다 내 생각이야. 그냥 내가 죽거나 말로 해보자 라고 해서 해산시킨 게 아닐까. 예를 들면 그게 있어요. 봐봐. 니네 그 메이지 유신 때 천황파가 에도막부를 쳐들어갔을 때 에도막부 쇼군이 솔직히 이길 수 있었어. 내가 보기에. 지진 않을 수 있었어. 도쿠가와 요시노부라는 애거든. 근데 얘가 천재였어. 뭐냐. 서양 열강 프랑스 미국이 신난 거야. 싸워라. 왜? 메이지 유신파랑 에도막부랑 싸우면 내전이 나면 이때 에도막부는 프랑스가 밀어주고 있었고 메이지 유신 측은 영국이 밀어주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 한 5년 하면 무기 팔아먹을 수 있지. 게다가 얘네가 나중에 끼어들 수 있지. 나중에 일본을 넣어먹을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 에도막부의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그럴 거야. 얘가 내가 다 양보하겠다. 야, 자기 군대 10만 명이나 있어. 10만 명. 천황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10만 명도 있고 프랑스에게 사들인 증기선도 많았거든.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자기가 포기한 거야. 그래서 요즘 일본 역사학에서 메이지 유신의 가장 큰 공헌자는 어찌 보면 마지막 쇼군이다. 왜냐? 걔가 싸우려고 했었으면 싸우는데 그랬다가는 일본이 아마 분열되거나 식민지가 됐을 거다. 우리에겐 안타까운 사건이죠. 타임머신이 있으면 걔를 죽여야 돼. 싸워하고 탕. 그렇죠? 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공포정치하다가 10번 테르 미도르, 사람이 아니야. 7월달이란 뜻이야. 테르 미도르의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제거됐다. 자, 지워볼게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굉장히 잘 나와. 그렇죠? 나폴레옹만큼 많이 나와요. 해보자. 자, 로베스피에르 무슨 공회? 국민공회. 코코코코코코코. 자코뱅파 중에서도 나름 과격파. 그래서 무슨 위원회 만들었어요? 공안위원회 차지하고 혁명재판소에서 많이 죽였는데 맨 처음 죽인 게 누구야? 루이 16세. 여기서 퀴즈. 나 잘못 가르쳐서 옛날에. 루이 16세 죽일 때 마리 앙투아네트 같이 죽였을까? 따로 죽였을까? 따로 죽여. 1793년 1월 달에 왕 죽이고 9개월 있다가 마리 앙투아네트 죽여요. 왜요? 반발이 많았겠지. 죽이자 말자라고 했는데 이미 죽을 운명이었어. 왜냐? 그 이미 프랑스 시민들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되게 싫어했어. 여러 가지 오해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여자애가 우리 혁명을 가로막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제가 끌어들였다. 부터 해가지고 이미 시집 올 때부터
굉장히 미운 털이 박혔대. 이런 식이야. 선생님이 한국의 왕인데 일본 공주랑 결혼해봐. 다시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야. 근데 결혼했는데 일본 여자랑 결혼해봐. 전 국민이 좋아하진 않겠지. 근데 그 일본 내 아내 할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야.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이야. 봐봐. 내가 하나코라는 일본 여성이 내가 한국의 대통령 내지 왕인데 여러분 우리 일본이랑 화해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500년 동안 임난 이후에 너무 사이가 안 좋았다. 일제강점기도 우리가 잊자 해서 내가 한일의 화합의 상징으로 일본 여성과 결혼하겠다 했는데 내 아내 증조 할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고 먼 할아버지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야. 아니 딱딱 그거야 지금. 그러면 내 딴에는 우리 아들남은 한일 간에 교랑이었. 근데 독립운동가들은 저 개 같은 놈 그러겠죠 여러분. 아니 진짜 딱 지금 내가 얘를 잘 들었다. 그런 느낌이야 지금 얘가. 뭔지 알아? 딱 그 애야 지금. 왜?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랑 여러분 300년 400년을 싸웠어. 그러면 내 조상 중에 한 명은 싸우다 죽었을 거잖아 거기서. 그럼 이가 드득부득 갈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죽을 운명이 없고 안 됐죠 뭐. 에휴. 자 볼게요. 그래서 혁명은 좀 피를 많이 수반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헌법을 다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공화정을 하되 독재하면 안 되니까 5명의 대통령, 5명의 총재를 가지고 하자. 해서 여러분 드디어 1795년에서 1799년까지 한 명이 아니라 사실상 5명의 대통령이 있는 거야. 요거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정부라 불러요? 총재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왜 5명이냐? 로베스피에르 죽은 다음에 5개의 당이 힘이 비슷한 거야. 해보자.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그 다음에 뭐 민주당, 그쵸? 뭐 정의당, 허경영의 무슨 당, 그쵸? 그 다음에 무슨 당. 5개가 비슷하니까 야 비슷비슷하니까 대통령을 5명을 뽑자 해서 총재 정부가 됐는데 외울 것도 없어요.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산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재수학원으로 가요? 산에 있는 재수학원으로 가겠죠. 자, 세수해야 돼. 그러고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재 정부는 여러분 당연히 5명이 있으니까 무능하고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혼란하겠죠. 게다가 계속 무슨 중이야? 계속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 민심은 엄청나게 뭐하겠어요 여러분?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책을 봤더니 총재정부 지나니까 로베스피에르를 그리워했대. 왜? 그때는 한 명이 카리스마 있게 했잖아. 근데 5명이 되니까 막 당파 싸움을 하는 거야.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남자가 있어요. 바로 무슨 레옹? 해보자. 나폴레옹이라는 아주 어린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럼 참고로 나폴레옹은 여러분 이미 누구 때? 로베스피에르 때 성장을 하다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공을 세워. 왜냐? 총재정부 때 계속 반란이 난 걸 누가 막아내요? 나폴레옹이 총재정부의 반란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프로이센, 영국도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갑자기 이제 무슨 내용이 인기가 많아져요? 나폴레옹이 인기가 많아져요. 그럼 알아봤더니 나폴레옹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천재는 천재였대. 그 당시 산전수전 다 겪은 상대방 적국의 장군들이 하는 말 천재다. 그래서 어느 날 나폴레옹을 마지막에 이겼던 영국 장군한테 어떤 기자가 아니 장군님이 나폴레옹 이겼으니까 더 천재 아니에요? 바로 아니다. 운이 좋아서 이긴 거지. 여태까지 역사 중에서 나폴레옹이랑 비슷한 게 있다면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그 다음에 나폴레옹 요 정도다. 그 다음엔 없다. 그 정도 천재예요 여러분. 특히 이 사람은 뭐를 잘했대요? 수학도 잘했고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면 완전히 여러분 그 천재적 발상을 했대. 나폴레옹이.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끄는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너무 인기를 끌면 누가 견제하겠어? 총재정부가 견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거 해줄게요 여러분. 나와봐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줄게요. 자 봅시다. 자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무슨 쓰야? 프랑스죠. 근데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무슨 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야.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항상
오스트리아가 옛날 항상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죠. 그럼 걔네들은 항상 어디를 가지고 놀았어? 롯데리아야, 이탈리아야? 이탈리아죠. 그러면 이탈리아 여기에 이탈리아 잘 들어봐요. 이탈리아 북부가 프랑스랑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근데 이 이탈리아 북부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은 오스트리아가 이렇게도 쳐들어오고 이렇게 쳐들어오겠죠. 그 나폴레옹 그래서 1786년에 안 되겠다.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오스트리아를 까자 해서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여러분 무슨 이야를 이탈리아를 공격해서 누구를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해. 그럼 어떻게 해? 청제정부 무능한데 나폴레옹은 해외 나가서 전쟁 이겼으니까 인기가 끌겠어? 어그로가 끌겠어? 인기가 엄청 끌겠죠. 게다가 두 번째 1788년인가? 무슨 얘기야 바보 병신. 자 1796년에 이탈리아 공격하고 1798년에 어디 쳐들어갔을까? 혹시 아는 사람? 됐어요. 전화 볼게요. 미안하다. 아니 자 내 잘못이다. 자 볼게요 여러분. 아 이거 알고 있으면 재밌어. 나중에 너네 대학 가서 미팅할 때 이 얘기 해봐. 그러면 응? 나폴레옹 어디다 써본 거예요? 그러면 바로 뛰쳐나갈 거야. 나폴레옹 아세요? 저랑 어디 뉴월드 가실래요? 너보다 낫다. 자 볼게요 여러분. 시끄러. 자 조용해요. 여기가 무슨 트야? 이집트죠. 이집트는 이때 무슬만 투르크 땅이었어. 오스만 투르크 땅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무슨 도야? 인도죠. 지금 프랑스를 가장 괴롭히는 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이라 이거야. 특히 영국이 제일 부자야. 그럼 영국이 계속 괴롭히는데 영국의 식민지가 어디야? 인도죠. 그럼 인도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서 이집트에 왔다가 가는 항로인데 이때 나폴레옹이 생각을 해. 야, 우리가 차라리 무슨 틀을 먹으면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를 먹으면 영국이 인도에서 여기 왔다가 가질 못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실패. 왜냐? 영국도 쳐들어오고 오스만 투르크도 쳐들어오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부하들 2만 명한테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배 타고 탈출해. 탈출해서 부하들은 다 항복하고 여하튼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5명의 총재가 있었죠. 총재 중에 한 명이 나폴레옹이 딱 들어왔는데 전쟁에 졌잖아. 이집트는. 근데도 막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야. 이때 총재였던 한 명이 잘 됐다. 총재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차라리 저 나폴레옹을 끌어들여다가 왜 얼굴 마담으로 쿠데타 일으켜서 다시 정부를 꾸미자 해서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야 레옹아 저 나폴레옹인데 아 그 레옹아 자 내 얘기 들어봐. 우리 손잡고서 쿠데타 일으켜서 새 정부를 만들자 했더니 나폴레옹이 뭡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하고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따라해볼게요. 자 해보자. 재밌지? 그래서 1799년 나폴레옹과 기존 정치가가 따라해볼게요. 브리메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까 테르미도르가 7월 달이었죠. 그러면은 브리메르는 무슨 달이야? 11월 달이란 뜻인가 봐. 그래서 프랑스 달력으로 브리메르 쿠데타 일으켜서 여러분 갑자기 이제 무슨 정부가 무너져요? 총재 정부가 무너지고 5명의 총재가 없어지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무슨 정부가 되는 거야? 통령 정부가 되는 거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총재 정부는 몇 명이었어? 5명이었으면 통령은 1, 2, 3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1통령을 누가 돼요? 1통령이 무슨 내용? 나폴레옹이 되고 2통령, 3통령이 있었거든? 나폴레옹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얘네 무슨 합의? 사우합의야 허수합의야? 허수합의가 되고 결국 1799년부터 1804년 5년 동안 이제 나폴레옹이 사실상 무슨 영이 되는 거야? 대통령. 이 통령이 대통령이랑 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도 일단 무슨 정이 되겠어요? 은정이야? 공화정이야? 공화정이 되겠죠. 그럼 물어보자. 아마 maybe 이때부터 나폴레옹 마음속에 뭐가 꿈틀거리겠어. 어떤 애는 회충이래. 회충이 아니라 여러분 욕망이 꿈틀거리겠지. 뭐가 되고 싶어요?
황제가 되고 싶겠지. 예를 들면 그러면 니네 봐봐.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은 인기를 끌어야 돼, 어그로를 끌어야 돼. 어그로 끌면 맞아 죽지. 어그로는 뭐야? 나쁜 의미로 어그로가 오락영어인가? 나 와우 할 때 어그로 끌면 죽었거든. 그러니까 와우 할 때 최종 보스가 있으면 그 뭐야 캐릭터가 뭐지? 하여튼간 까먹었네. 전사가 몸빵이 좋아. 그러면 걔가 몸빵이 좋으면 뒤에서 힐러들이 막 실주면 막 싸우는데 나는 이제 천대기 입은 마법사야. 근데 마법사는 스치면 불을 직사해. 한 방에. 그러면 어떻게 돼? 항상 전사가 계속 어그로 끌어서 자기한테만 공격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 전사보다 왜냐면 인공지능이 뭐냐? 공격력이 센 놈을 먼저 공격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항상 눈치 봐가면서 전사보다는 조금 때려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많이 때리면 나를 때린다고 걔가. 그럼 나는 직사해. 그럼 40명이 일사불란하게 싸워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전멸해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어그로 많이 끌어서 욕 엄청 먹었어.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그거. 차라리 나를 욕하면 되는데 저 새끼 누가 데려왔어. 물론 저 새끼라고 안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내 아이디가 왠지면은 제로콜라면 제로콜라님 누가 데려왔어요? 제로콜라님 누가 데려왔어요? 난 가만히 있는 거야. 쪽팔려. 그리고 막 그게 있어. 게임톡인가 무슨 톡이 있거든? 그걸로 해. 그러면 막 적나라하게 오나. 아니 이봐요 나한테. 어린애 나보다 어리지. 지금 공약집을 숙지해 왔냐고. 지금 누구 백으로 왔냐고. 내가 곰소녀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게임 무슨 게임이에요? 와우. 와우. 와우를 하면 안 돼. 와우 하면은 와우 이렇게 하면은 눈 딱 뜨면은 1년이 지나가. 1년이 지나가고 허리가 나가. 야, 내가 와우 할 때가 와우 하는 사람들은 진짜 와우 중에 엄청나던데. 야, 농담이 아니라 니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나 얘기 좀 하자, 연병아. 말 시켜놓고서 10시간 해도 아픈지 몰라. 재밌어서요? 아니 14시간 해도 계속 흥분 상태야. 그 정도야. 그리고 편집도 하세요? 응? 편집도 하세요? 와우는 미국 거라 공평해 되게. 한 만큼 성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공평하다. 그러니까 계속 중독되는 거. 그리고 되게 끈끈한 그게 있어. 친척보다 끈끈해. 왜냐면은 초보일 때 얘가 힘들어. 그러면 도와줘. 확 도와주다 보면은 매일 만나다 보면 얘가 맞아. 그러면 도와달라 그래. 가서 싸워줘. 그러면 아니 그 최소로 그러면은 뭔가 아니면 제 형제 같아. 형제 같아. 그리고 막 모험도 같이 하잖아. 그리고 죽을 때 같이 죽어. 못 죽이다 같이 죽고 막 같이 기뻐하다가 성공하고 와 하다가 막 다시 가고 하면서 가족 같은 내가 계속 가족 같았는데 너무 가족 같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끊었어 어느 날. 이제 뭐 하세요? 응? 이게 뭐예요? 집에 가서 명상하지. 곰소년 왜 잘까? 나는 겨울잠인가? 자, 보자. 자, 그만해. 자, 이제 해볼게요. 너 댓글 달지 마. 봤어, 댓글 봤어. 아침에 소름 끼치더라. 응? 자, 볼게요. 자, 시끄러. 1799년부터 1804년까지 나폴레옹이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죠. 무슨 령? 통령. 그 전에 뭐를 엎은 거야? 총재 정부를 엎었죠. 그거를 따라볼게. 1799년 11월. 자, 외울게. 불이 메르 11월 달에 무슨 탈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이 됐다. 그럼 해볼게. 나폴레옹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황제 되려면 인기 끌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1800년에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서 오스트리아를 반쯤 죽여놓습니다. 뭐를 격파해요?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또 하나 지금 봐봐. 계속 전쟁 중이야. 봐봐 여러분. 전쟁 중이면 문제는 뭐냐. 수출 수입 무역이 안 되지. 영국, 오스트리아 다 프랑스랑 놀지 않겠죠. 또 전쟁 중에 당연히 뭐 어떻게 돼요? 군비로 물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건이 모자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가가 오르는 무슨 플레이션? 스테이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이야?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도 뭐 한 거야? 최고 가격제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봐봐. 지금 우리 환율이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면 나라의 은행 중에 제일 센 은행이 뭐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하거나 돈을 풀던 거 하잖아. 근데 이 당시엔 그게 없었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머리 좋게 1800년에 야, 최고 가격제 할 게 아니라 중앙에서 전국의 돈이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프랑스 무슨 은행?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여러분 경제를 엄청나게 뭐 시켜요?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해볼게요. 지방제도, 중앙제도, 관리제도, 공무원제도, 교육제도, 군사제도를 여러분 다 개혁을 하는데 천재야, 천재. 중앙, 지방, 관리, 교육, 군사개혁을 다 하는데 다 성공을 해요. 게다가 1802년에 까불었던 누구랑 영국이랑 싸우다가 미안해 무슨 행? 아미엥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무슨 조약? 아미엥 조약. 이때 영국이 계속 싸우다가 나폴레옹이 이기기도 했지만 영국을 꼬신 거야. 야, 영국아 너 빠져라. 너도 전쟁하느라고 힘들지 않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때 그 영국 왕이 좀 어리버리 해가지고 야 그래 싸우지 마 빠져 해가지고 빠진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엥 조약으로 영국을 빼니까 갑자기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누구야? 프로이센이 멘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미엥 조약을 맺고 영국을 일단 근데 웃긴 게 1년 있다가 다시 들어와. 영국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 아마 이때 잠깐만 1700 이때도 아마 조지 3세일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니네 그 미국의 독립운동할 때 세금 많이 거둔 조지 3세 있죠. 그 사람이 왕만 한 50년 해. 왕만 50년 하니까 아마 요때도 그 왕일 거야. 내가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나중에 야사 알려줄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프리들이랑 손잡고 싸운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조지 3세가 자,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조지 3세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 사람은 영국 왕이자 프로이센 옆에 있는 하노바 왕이잖아. 그런데 요 조지 1세랑 프리드리랑 친척이야. 왜냐? 프리드리 대왕의 외할아버지가 조지 1세야. 그럼 거의 삼촌뻘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프리드리랑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랑 7년 전쟁할 때 그 프리드리 군사가 만약에 15만 명이면 10만 명이 용병이었어. 용병을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요 돈을 누가 준 거야? 영국이 꿔준 거야. 근데 어느 날 조지 1세가 괜히 뭐냐? 이 사람은 영국 왕이자 하노바 왕이잖아. 근데 전략상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하노바 막 공격하고 하니까 프리드리가 좀 지켜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등한시했더니 조지 1세가 야 바로 국회의원 그 수상을 자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도와주지 마 하고 딱 생각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조지 3세가 프리드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군사가 15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준 거야. 줄어가지고 포츠담 점령당하고 프리드리가 완전히 구석에 몰려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때 러시아의 누구야? 예카테리나 그 2세의 남편이었던 페트로 3세가 뻘짓한 거잖아. 난 프리드리 존경하니까 너 와서 구해준 거잖아. 이때 프리드리가 너 두고 보자 조지 3세. 내가 너 조져버린다 했는데 미국 독립운동이 멀어지니까 프리드리가 바로 미국에다가 뭐 쏴주는 거야? 무기 쏴주고 도와준 거야. 갚으려고. 근데 또 내가 알기로 또 요 조지 또 1세가 갑자기 야 영국 빠져 해서 빠진 게 무슨 조약이야? 아마 내가 확인해봐야 돼 맞을 거야. 그래서 아미엥 조약에 빠졌다가 다시 영국이 1년 있다 복귀하는 거야. 그러다 조지 1세가 나중에 80까지 사는데 70에 치매에 걸려. 정신병에 걸려.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빨가벗고 막 들판을 돌리고 갑자기 하녀가 자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폴레옹 개새끼 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병을 고치려고 그 당시 첨단 아들이 슬프잖아. 그래서 아버지 정신병을 고치려고 침대에 팔다리를 묶은 다음에 그때는 웃겨. 정신병 고치려고 어떻게 하느냐.
망치나 꼬챙이 같은 거 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내. 피를 흘려서 거기에 딱지가 지거나 혹이 나면 그걸 다시 패. 아마 과학적인 게 없는데 그러면 난다고 누가 한 거야. 그래서 거의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래, 고문. 그걸 5년 동안 받고서 10년을 더 살아요. 자. 아니 진짜 내가 책 읽어봤더니 그 당시 진짜 무식하더만. 정신병을 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머리로 여기다가 피를 내거나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나게 해. 뭐 종기라든가 염증을. 그러면 그 염증이 나쁜 피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너네 그거 알아요? 조지 워싱턴 아시죠? 니네 웃긴 게 뭐냐면은 중세부터 19세기까지 서양에서는 어디가 아픈 건 몸의 밸런스가 깨진 거다. 그 몸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는 피를 뽑으면은 새 피가 생겨서 몸이 좋아진다. 그거를 모든 왕들에게 다 썼어. 근데 워싱턴이 폐렴 걸려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니까 어떤 돌팔이 의사가 이거는 심한 폐렴이니까 빨리 낫게 해줄게요. 그래서 혈액을 1.7리터를 뽑아냈어. 내가 알기로는 2리터 빠지면 직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날 수 있는 걸 1.7리터를 빼서 죽인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그것 때문에. 조지 워싱턴이. 1.7m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 그때 상식으로는 건강이 안 좋아졌네. 간 거지 뭐.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불쌍해. 나도 그렇거든. 젊었을 때부터 이빨이 안 좋았나 봐.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한테 틀니를 한 거야. 근데 틀니가 안 맞았나 봐. 안 맞아가지고 침이 계속 새는 거야. 그러다가 임플란트 비슷한 걸 한 거야. 근데 얘기할 때마다 이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 조지 워싱턴 보면은 항상 이러고 있어. 왜? 원래는 되게 쾌활하대. 왜 이러고 있냐면은 이게 안 맞는 거야, 아기가. 이러고 있다가 얘기하면 뚝 빠지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 보면은 초상화가 모르고 돼 있어. 왜? 요거 숨기려고. 틀리 봤어? 할머니죠. 그래요. 자, 6월도 가요. 됐고. 그 다음에 마저 해보자. 나폴레옹은요, 여러분, 국민 교육제도 해가지고, 아까 누구야? 로베스피에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치면 소등학교 다 소학교, 초등학교 교육제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로베스피에르를 계승한 거지. 국민교육제도 누구나, 그러니까 이거야. 전국에 초등학교 만들어가 다니게 해주는 거야. 이거 따라한 게 나중에 누구야? 메이지 유신. 맞죠? 그 다음에 징병제 아까 로베스피에르가 했었죠. 뭐라 나오냐? 같은 징병제인데, 국민개병제가 뭐냐? 나폴레옹이 하는 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우리 모든 사람은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으니까 모든 남자들은 군대 가라.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로베스피에르의 무슨지랑 똑같은 거야. 징병제랑 이런 똑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자, 나폴레옹이 통령일 때 지방제도, 중앙제도, 관리제도, 교육제도, 군사제도를 다 개혁했다. 교육은 모든 국민은 일정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국민교육제도. 모든 남자는 나라의 주인이니까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까 군대 가야 된다. 국민개병제도. 그 다음에 누구를 격파했어? 오스트리아 격파하고, 물가를 잡으려고 프랑스 중앙은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국이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잠시 영국을 대불 동맹에서 빠지게 했죠. 몇 번, 미안해! 뭐라고? 영국이 빠지면서, 미안해! 하고 빠졌어. 오스트리아, 미안해! 하고 뭐야? 줘야.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면 좋겠죠. 이 정도는 자, 외우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탁 권력을 잡은 건 무슨 메르 쿠데타, 브리메르 쿠데타.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어도 완전히 프랑스 전 세계 영웅이 되는데, 이 나폴레옹이 무슨 심이 생겨요? 샤프심이야, 욕심이야? 욕심이 생겨요. 자, 보자. 그래서 1804년에 갑자기 국민들아, 지금 내가 통령인데 나 무슨 제가 되고 싶어? 황제가 되고 싶대. 근데 나는 민주적으로 되고 싶어. 그래서 국민들이 나를 투표해서 황제로 만들어주면 내가 뭐가 될게? 황제가 된대. 근데 이미 국민들은 무슨 뽕? 나뽕에 잡혔죠. 나뽕이 뭐야? 나폴레옹 뽕. 그러면 왜냐?
나폴레옹이 여러분 중앙은행 만들어서 가격도 싹 정리했죠. 여긴 안 나오지만 로베스피에르가 실시했던 토지개혁도 딱 만들었어요. 그렇죠? 중앙은행 만들어서 물가도 잡았죠. 그리고 전 세계 막 다 수두룩 패고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푹봉, 국뽕이 아니라 푹봉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국민투표로 황제가 돼가지고 1904년부터 1804년부터 1815년까지 여러분 이제 누가 황제가 되는 거야. 무슨 내용이? 나폴레옹이 여러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거야. 황제가 되고 나서도 여러분 다 두드려 패고 다니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해보자. 다 두드려 팼어. 러시아도 두드려 패고 말 안 듣는 애들 다 두드려 팼는데 몇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누가 남았느냐? 여기 영국만 개기고 있어. 왜냐? 나머지는 봐봐. 오스트리아,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다 제압을 했어. 제압을 했는데 영국은 뭐야? 섬이잖아. 끝까지 개기는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느 날, 자, 1805년 프랑스 해군이랑 자, 나 가야 돼. 오늘 수업 너무 많이 했어. 고생했어.